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 말 저희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적극 참여해 주었던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론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준비된 성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1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 위대한 5천만 국민을 끌고 가게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적폐의 근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자는 개헌. 국민의 75%가 찬성하고 20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모임까지 결성해 적극적 의지를 보였던 개헌에 대해 이런저런 반대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킨 위대한 국민혁명의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1인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5천만 국민을 끌고 가게 할 것입니까? 지난 30년간 6명의 대통령 모두 실패했던 경험에서 보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국민적 힘과 에너지를 소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분권과 협치, 공유와 연대를 제도화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국민적 힘과 에너지를 온전히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시킬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헌이고 그래서 개헌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인 것입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헌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제왕적 대통령 폐기를 앞장서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당 안팎에서 개헌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헌 공론화가 부족하고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합니다. 개헌 공론화는 이미 17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 1인 권력체제를 이도로 두고서는 다른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정식으로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는 지속되었습니다. 18대 국회의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 151명, 19대 국회의 헌법개정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5명,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93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참해 왔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와 해외 사례가 조사되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개헌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이 훌쩍 넘는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로 지난 1월 5일 개헌특위가 시작된 이래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사회를 망라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추천된 53명의 자문위원들이 본회의를 구성해서 40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자문위원회에서 이슈별로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하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자, 국민주권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 지방 분권을 강화하자는 등 중요 사항에서 개헌특위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의 견해가 모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한 개헌연대요 야합이라고 비판합니다. 작년 말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때 당시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야권 전체와 국민들은 박근혜는 물러가라, 새누리당 탄핵 동참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의 동참으로 탄핵에 성공했는데 이것도 야합입니까? 국민들의 지지로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국가적으로 옳은 일, 바른 길을 가는데 이를 야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합은 밀실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개헌 추진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덕이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여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당초의 입장과 달리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헌 본연의 취지에 공감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 개헌 추진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개헌에 대해 말을 바꾼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당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2015년은 전국 선거가 없는 개헌의 최적기이고 이런 기회는 앞으로 15년 동안 오지 않는다고까지 개헌을 적극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이 있냐며 사실상 개헌 반대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특히 활동 기간이 올해 6월까지 개헌 신용만 되라는 것입니까? 과연 대통령이 되면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아직 제왕적 대통령 된 것 아닙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몸을 사리고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했던 8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계시며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만에 하나 문재인 전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라도 한다면 결국 민주당은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도 개헌 추진에 동참했던 당시 새누리당 67명의 의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의 용기라도 보여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다당제의 제도화를 통한 개헌의 완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차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도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분권과 협치, 공유와 연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이번 개헌에 임하고 있다면 적대적 양당 구조를 다당제 구조로 제도화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 점유율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보장하는 원칙은 시대의 요청이고 책무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정에 골고루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개헌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요.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접경일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정을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정당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도 않고 앞장서서 견제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 다당제의 제도와 국민의 변화된 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로 비판합니다.
개헌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니까 개헌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할 경우 개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적 과제도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정치인에게는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상인의 현실 감각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서생의 문제의식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시류양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개헌이 국민적 여망이요 시대적 과제임에 동의한다면 어떤 권한과 역경이라 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요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200여 년 전 노예무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던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부당하고 반인류적인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가며 무려 40년 동안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인한 부가 국민 총생산의 50%가량을 차지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노예무역 비중이 컸던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적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11전 12기의 정신으로 결국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옳지 않은 현실에 농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려 40년의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 가능성으로만 정치를 했었다면 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선이 중요한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합니다. 개헌특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대선도 중요하지만 개헌도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출범시켰던 것 아닙니까? 대선이 중요하고 개헌은 차후에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라면 지금 시기에 개헌특위를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야말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얕보는 대단히 오만한 발상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개헌은 국민의 힘과 지혜가 녹아 들어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헌을 반문연대의 고리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비판입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개헌의 순수성과 절박성을 왜곡하는 공학적 인식에서 비롯된 논리이며 개헌 반대를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 추진에 대해 처음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수세에 몰린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자 내놓은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에 관한 당초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헌 특위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그래서 그 개헌 약속을 지킨다면 개헌은 실체 없는 반문연대의 고리가 아니라 강력한 친문연대의 사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개헌 추진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과연 개헌은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개헌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면 개헌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만악의 근원이 되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국민적 힘과 에너지를 모이는 데 동의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국가적 분열과 갈등, 그로 인한 국정 실패와 국민적 고통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당이 제안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주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현실적 이유로 동시 추진이 그렇게 어렵다고 주장만 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 개헌특위는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도출하고 합의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대선 전국을 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결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시한을 6월 말까지 정한 취지와 이유에 부합하는 결정입니다. 둘째,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결정에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당선된 후 단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에 비춰볼 때 이런 약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개헌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인 해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제도적으로 완결짓는 정치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 대개혁이라는 큰 틀의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개헌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